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제10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들 역시 일자리와 교육 등으로 떠나고 있어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울산시가 탈울산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 월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희망주택을 지어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31살 이 씨는 독립을 마음먹었지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기승을 부려 전세로 집을 구하기엔 부담이 있었고 울산의 월세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직장 구한 이후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비싸고 울산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울산시에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싼 금액에 이 씨와 비슷한 이유로 청년들이 탈울산 행렬에 오르자 울산시가 청년 희망주택의 입주식을 열고 울산 최초로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전용 면적 19제곱미터와 21제곱미터 두 종류로 일반적인 원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월 임대료는 최소 9만 8천 원으로 훨씬 쌉니다. 울산의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110.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030 청년 중 8천 명 이상이 탈울산을 선택한 만큼 울산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층의 탈울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여기에 남아 있으려면은 간접 비용인 주거 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라도 좀 줄여서 지역에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에 25명의 청년이 새롭게 터를 잡았습니다. 울산시는 2026년 5월까지 남구, 중구, 북동구 등에 224호의 청년희망주택을 추가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올해부터 처음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보급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뮤지컬과 연극, 클래식, 전시 관람을 위한 사용권으로 1인당 15만 포인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 출생자인 19세 청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024년 1회 추경 예산으로 지방비 1억 8,500만 원을 확보하고 지역 19세 청년 3,708명을 선착순 접수합니다. 광역전철인 동해선이 완전 개통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온 울산에서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전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은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의 지역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이후 정주 및 유동 인구의 부산 유출 빨대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 동해선 이용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는 관광과 레저였으며 산업경제와 비즈니스, 쇼핑, 유통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허위사실 적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와 관련한 군사 기밀을 유출해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방위사업청은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향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중구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계속 지연 중이어서 조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못한 채 상인들은 민자 부담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만 계속 납부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구청은 설계 용역 과정에서 전주 이설 공사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다며 전주 이설 시기에 맞춰 오는 7월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들어가 12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록한 3차 백서를 다음 달 중에 발간합니다. 울산시가 발간한 3차 백서는 코로나19 함께 되찾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지역 감염병 전문가 재연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앞서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코로나19 관련 기록을 코로나19 대응 347일의 발자취와 코로나19 방역 1000일이라는 제목으로 1, 2차에 걸쳐 발간한 바 있습니다. 발간 자료는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누리집,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최대 상업지역으로 만성적 주차난을 겪고 있는 남구의 중심 지역인 평창 현대 앞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변신합니다. 지금의 주차장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예술과 휴게 공간이 함께 갖춰진 5층의 다목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진입도로입니다. 평일 낮 11시, 이른 시각이지만 벌써부터 이곳은 빈 주차면을 기다리는 대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곳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울산의 대표적인 악성 교통민원 현장입니다.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은 지난 1998년 4월부터 240면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극심한 주차난 문제가 불거지면서 울산시는 2019년부터 이곳 시유지를 주차장 기능을 갖춘 다목적 입체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마침내 울산시는 그동안 국비 확보 방안과 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들어갑니다. 주차동에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그야말로 청년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창 현대 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은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이곳에 지상 5층 471면의 주차면과 다목적 공간 5개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차면은 현재 240면에서 231면이 늘어나 471면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특히 1층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과 휴게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택배와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와 특화된 5개 녹지 공간도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77억 원을 포함해 총 262억 원이 투입됩니다. 극심한 주차난을 겪었던 곳에 공영주차장 확충과 문화 커뮤니티 조성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곳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은 이달 중 공사 발주에 들어가 오는 9월 공사에 착공해서 오는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어제 세울원전 환경감시센터를 방문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업무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원전 특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서생면 대송항에서 해양 시료를 직접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고 환경감시센터장으로부터 감시센터 현황과 역할을 비롯해 지역 환경 방사선 조사 계획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확대된 조사 업무와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세울원전 환경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울산 연안의 해수와 해양 생물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를 통해 오염 여부를 지속해 모니터링 중입니다.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영혜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지만 3년 미만 근무자들은 혜택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들 또한 감정노동자에 포함된다며 이들에 대한 대민활동 수당과 위험수당 지급에 대한 울산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 미술관, 전시관 조명 등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형의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L라이팅이라는 조명 업체가 지난 2021년 7월 울산 시립미술관 건립공사의 전시 조명 등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관련 사업을 따낸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울산 시립미술관 조명 등 이외 다른 입찰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에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새내기 정원사 경진대회를 비롯해 행복한 정원사와 나는야 꼬마 정원사 등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어제부터 울산시 누리집 또는 태화강 국가정원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울산 암각화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과 2024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방구천 즐기다라는 제목의 문화행사를 운영합니다. 울산 암각화박물관은 11일과 19일 낮 1시에 방구천 일대에서 살았던 공룡과 관련한 발굴 키트 체험 프로그램 암각화 발굴하다 행사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참가자를 하루 50명씩 박물관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오는 15일에는 울주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신현재 마술사의 익살스러운 마술 무언극 코믹 매직 마임쇼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언제부턴가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올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이 서민 음식이라 불리며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겨 먹었던 분식과 햄버거 등의 외식 물가까지 크게 올라 이 지갑을 여는 서민들의 손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 먹자골목. 점심시간 이맘때쯤이면 외식을 나오는 손님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남기는 게 적지만은 지금은 자꾸 올리면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더 안 오지. 한 20% 정도는 떨어지는 거지.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과 햄버거 등의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올랐습니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았고 김밥과 햄버거, 도시락과 칼국수, 냉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39개의 품목 가운데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지어진 서민 음식이라는 별명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음식값에 시민들은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정말 부담스러워요. 자제를 좀 되지 좀. 살까 말까 좀 이렇게 좀. 음식 조리에 주로 사용되는 설탕과 소금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는 신선식품 등의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요. 최근에 이제 식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까닭에 이제 외식 물가 상승이 부추기고 있고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식품과 외식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금호 석유화학 울산공장이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청량읍 진곡마을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울산공장 관계자들은 어제 141촌 결연마을인 울주군 청량면 진곡마을을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진곡마을은 금호 석유화학 울산공장과 지난 2006년부터 141촌 결연을 맺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공업고와 울산중앙초, 학성초 등 세 곳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위한 BTL,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에서 학교 건물을 짓고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교육청이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울산 다음 배움터와 울산 미래 꿈나무가 선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설계와 일정 등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차례대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리고 있는 2024 미국 휴스턴 해양 박람회에 참가해 기업 수출 상담을 위한 울산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스턴 해양 박람회는 오일, 가스 등 해양 에너지 산업 분야의 세계 40개국 1,400여 개 업체와 기관들이 참가하는 박람회로 세계 해양 구조물 장비 전문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세호 마린솔루션즈와 써니웨이브텍 등 울산 지역 조선 해양 분야 관련 중소기업 6개사가 참가해 울산관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규칙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에서는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안전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울산 안전체험관의 운영조례 일부 개정 규칙안 등 공포조례안 15건과 의회 제출 조례안 14건, 규칙 공포안 4건 등 모두 3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남구청이 올해 착한 가격업소 5개소를 신규 선정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번에 5개 업소가 남구 착한 가격 업소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남구의 전체 착한 가격 업소는 3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